잊지 말자. 차갑게 부는 이 바람 기억하자. 우리가 맞잡은 손 잊지 말자. 우리 가슴 속 이 열기 기억하자. 이 시대에는 광복군으로, 이승만 정권에서는 사상기를 통한 언론인의 파수꾼으로, 그리고 유신치하 박정권에서는 암울한 시대를 제야의 빛으로 밝히다가 쓰러져간 장준하. 들판은 나비처럼 저 푸른 속에 춤추고 있어. 성하다면 조선을 위하여 조사가 되어다오. 친구여 들리는가 내 가슴 뛰는 소리. 친구여 느끼는가 뜨거운 길에 열리라. 동지여 같이 가자. 깃발을 휘날리자. 무엇이 두려운가. 깃발을 높이 들자. 한 걸음 더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독립은 온다. 독립은 온다. 안녕하세요. 장호건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오늘 고향 포럼에서 4월 19일 기획했고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셨고 또 우리 흥사단하고 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해서 제가 얼마 전에 맞지 않게 회고록을 하나 썼습니다. 그 회고록을 쓰게 된 동기도 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만은 그 출판 기념회는 이미 했습니다만은 그 명분으로 해서 오늘 고향 포럼에서 이렇게 강연회를 열어주셨어요. 그 사실은 제가 출판 기념경 해갖고 시국 강연을 전국으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번 선거 우리가 대선이 있었고 세상은 많이 바뀌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패닉 상태에 들어간 사람도 있고 또 혼을 놓고 이제 뭐 세상 끝난 것처럼 그렇게 사는 분들도 있고 저 또한 그 모습을 보고 한순간에나마 망연자실해갖고 이거 뭐 대한민국 이 나라는 어떻게 되는 건가? 그래서 이 나라를 어떻게 되는 건가?
걱정을 하는 와중에 이 책을 내면서 책 내용에 국민들이 보고 정신을 차리고 앞으로 우리가 잘못된 일은 절대 우리 국민들이 하지 말아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책을 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국 강연을 하려고 했었는데 고향 포럼에 또 우리 제 목사님이나 모든 분들이 그것보다는 장준하를 부활을 시켜야겠다. 장준하 사상, 전에 우리 또 이교육감님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장준하 사상이 이 시대에 정말 초시자다. 그래서 장준하라는 인물, 많은 분들이 그 이름과 것은 알고 있지만 그분이 진짜 뭘 했었고 뭘 하려고 했고 또 어떻게 살려고 했고 또 왜 죽었는가 그 깊은 내용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정치, 사회 이런 데 대해서 시국 강연하는 것보다는 제 선친이신 장준하 선생님의 그 일대기 중요한 몇 가지 그분이 왜 살았고 왜 태어났고 무슨 일을 하려고 했고 무슨 일을 하려고 하다가 저렇게 희생이 됐는가 이 얘기를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4월 1일 날 제가 평소 존경하고 제 선친이신 장준하 선생님이랑 굉장히 가깝게 지내시던 분이 이제 42주기 추도식인가 거기 가서 인사말을 추도사를 하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42년 동안 외국에 나가서 있는 동안 빼고 거의 매년 찾아와서 추도사를 했는데 똑같은 얘기만 했다. 매년 와서 내년에는 올해는 장준하 선생님과 같은 분들이 이루려고 했던 그러한 제대로 된 나라, 바로 선 나라, 이런 나라를 꼭 만들겠습니다. 그 약속을 40여 년을 했습니다. 안 됐어요. 지난 4월 1일 날 제가 그랬습니다. 이제 할 말이 없습니다.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뭐 패닉 상태다, 혼줄이 빠졌다, 살 맛을 잃었다. 그 대선 한번 보고 그러는 건데 누구 잘못이냐고. 저도 조금 생각을 해보니까 한순간 저도 혼이 빠졌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이 나라가. 가만 생각해보니까 내 잘못이더라 이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그랬어. 그리고 그날 좀 관계에 계신 분들도 하는데 내 잘못이라고 난 생각했다. 그리고 당신들 잘못이라고. 나아가서는 많은 우리 국민들의 잘못이라고. 우리들이 깨어나지는 못해갖고 이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니요. 그러고선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돌아서 나왔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나면 장준하 선생님의 뜻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내 나이에 그분이 내 몸뚱아리 빌려갖고 그 뜻을 이루라고 저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돌아가서 장준하라는 누구인가? 길게 말씀 안 드리고 전 자식으로서 그분을 이렇게 봤을 때 제 책에도 썼습니다마는 장준하라는 분은 14살 때 그때 뭐 일제하죠. 거리를 지나가다가 사진관에 걸려있는 대한민국 전도를 보고 들어가서 사진사 보고 사진 좀 찍어달라. 그리고 대한민국 전도를 옆에다 앉고 사진을 찍습니다. 그 왜 그러냐 했더니 나는 오늘로서 이 대한민국이랑 결혼합니다. 그 장준하 선생의 첫 번째 부인이 대한민국이에요.
그분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저희 뮤지컬에도 나왔습니다만 저희 어머니 만난 것도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분은 오로지 생각은 그 당시 우리 젊은이들이 고반 그러겠습니다만은 국가, 민족, 독립 이거밖에 없어요. 그 여러 가지 얘기가 많습니다만 결국은 일본군에서 북동용으로 가서 서안에서 탈출해갖고 그 탈출하는 건 뭐 영화에도 많이 나옵니다만 일본군에서 탈출한다는 건 목숨을 건 거죠. 탈출해서 6,000리길을 걸어서 54명을 데리고 같이 젊은 사람들이 6,000리길을 걸어서 파총령이라는 정말 제도 나라서 못 넘어간다는 그런 산을 넘고 6개월에 걸쳐서 임시정부로 찾아가는 첫 젊은이가 됩니다. 그리고 임시정부에 가서 김구 선생을 만나고 거기서 눈물을 흘리고 그 태극기를 보면서 우리는 정말 우리나라 국기가 뭔지를 한번 보고 싶었다고 그런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등불이라는 잡지를 만듭니다. 그러면서도 그 사이에 훗날 해방돼서 들어와서 우리나라 정치사에 대해서도 굉장히 화도 많이 나셨고 하셨습니다만은 그 당시 임시정부에 있었던 그 원로들, 임직위원들의 정치적 파당 그것 때문에 젊은이가 굉장히 고민을 했죠. 그래서 택한 것이 정진대 광복군에 들어가서 정진대에서 OS에서 훈련받고 제1진으로 대한민국 1945년 8월 18일 날 들어옵니다. 그때 김구 선생께서 제일 아끼는 학도병 출신 똑똑한 젊은이들이 내가 아끼는 젊은이들이 가서 한국에 들어가면 죽을 텐데다. 그리고 말렸는데도 머리를 깎고 앉아갖고 나는 꼭 가겠다. 그래서 8월 18일 날 이미 8월 19일 날 이제 일본이 패망을 했습니다만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여의도로 이제 들어오죠. 그때 광복군에서는 이범석 장군, 김준엽 선생, 노능서, 또 장전호 선생, 그리고 한국계 미국인 4명하고 미군들하고 C-47기를 타고 여의도로 들어옵니다. 그게 처음으로 36년간 지배당하고 있고 식민지를 살던 대한민국의 정규 군대가 이 나라를 정진대로 들어옵니다. 역사책에는 제가 6년 전에 그 비행기를 찾아서 여의도에다 갖다 놓기 전까지는 역사책에도 없었어요. 그리고 들어와서 일본군이랑 대치해서 총을 못 쏘고 다시 미군이 철수하라는 바람에 돌아가죠. 그때 돌아갔을 때 김구 선생님이랑 이런 얘기들 합니다. 우리 정진대 광복군 젊은이들이 가서 싸우다 죽었더라면 대한민국이 자주 독립국이 되고 승전국이 됐을 텐데. 장준호 선생님은 거기서 철수란 말이야. 철수하면서 하룻밤 철수하면서 그 김준엽 선생이랑 또 이범석 장군이랑 노무수죠. 우리 낙하산타고 뛰어내리자. 쟤네들이랑 싸움하자. 우리가 죽어야 된다 그래서. 그래야지 이 대한민국이 승전국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가 잘하면서 그분들이 8월 18일 날마다 만나서 얘기했을 때 교통량으로 들은 얘기입니다. 그 장주환 선생님 젊은 시대에 그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해방이 되고 들어왔습니다. 김구 선생 경교장에 가서 비서를 하고 있었죠. 25살 나이에. 너무 젊은 나이죠. 그 당시만 해도 들어와서 이화장과 경교장이 나눠져갖고 군정이 시작되면서 우리나라가 흔들리기 시작했죠.
장전 선생님은 거기서도 기득을 누리는 사람들 등살에 못 이겼고 경교장을 떠납니다. 그리고 한신대학교 가서 공부를 하게 되죠. 거기가 장전 선생님이 귀국해서 독립운동가하고 김구 선생과 관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민족 상잔인 6.25가 일어납니다. 그때 장정 선생님은 우리 교육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사상 우리 국민이 깨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사상을 만들었다가 이승만과 또 박마리아 이런 자들이 정치적인 어떤 반대편에서 있던 사람이 하는 거라 해서 사상을 죽입니다. 그래서 장정환 선생님은 죽은 사상에다가 계자를 하나 붙였고 독자적으로 개인 사상계를 발간하셔갖고 이교동란 때 마치 그 책으로서 많은 그 학생들과 소위 말하면 지식이 모자랐던 또 지식을 갈고 있던 젊은이들에게 많이 그 알렸죠. 전 세계 지식. 그 당시에 벌써 장정 선생님 사상계를 통해서 공산주의까지도 알리고 했습니다. 이교동란 끝나고 나서 서울에 올라가서 사상계를 했는데 그때 이승만의 문제 때문에 모든 것이 힘들어지고 국민들이 싫어했을 때 사상계에서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4.19 오늘 4.19를 일으키게 된 동력 그 밑바탕을 만들기 시작했죠. 무엇을 말하랴? 군화로 짓밟는 민중을 짓밟는 세태를 보고 하면서 사상계에다 혼돈을 써가고 사상계는 그렇게 고통을 받으면서도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서 4.19를 성공시키죠. 그 일정 부분을 장정 선생님이 아마 하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러고 나서 군정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장정 선생님이 하신 게 무엇이냐? 사상계 하는데 민주당 정권, 소위 말하면 장면 정권이죠. 들어서갖고 뭐 1년도 안 돼갖고 박정희한테 정권을 뺏기긴 합니다만 장정 선생 하신 일이 대한민국이 살려면 미군에게 원정만 받아먹고 살다가 이 살려면 국토를 개발해야겠다. 그래서 국토 개발 문제를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국건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민주당 그때 장면 정부에서 그 지원해주고 민관 합작을 해서 거기서 3,000명의 젊은이들을 선발해갖고 전국에다 뿌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여금 전국에서 농촌, 어촌, 또 산으로 내려서 공무원 생활하다가 3개월 만에 돌아와서 정식으로 대한민국 공무원증을 받아갖고 그들을 하여금 각 지방에 이제 수령으로 내보낼 그런 계획을 했죠. 그래서 그걸 다 끝내고 보냈습니다. 보내고 나서 그들이 다 일을 끝내고 서울로 돌아오는 날 5.16이라는 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박정희라는 자가 5.16이라는 걸 일어났고 세상을 또 다 바꿔놓죠. 여기 역사적인 얘기하게 되면 길어집니다만은 그래서 그 당시에 3천여 명이 소위 말하면 국토개발, 국권이 소속된 사람들이 전부 체포가 됩니다. 그때 5.16 군사 쿠데타 일으킨 주역들 중에 하나가 저자들이 젊은 자들이 우리가 필요한 자들이다 해서 그들을 다 석방해갖고 공문을 시킵니다. 그것이 그 다음에 박정희라는 자가 어떤 일을 만들었냐? 여러분들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재건국민운동본부 또 국토개발 경제개혁 이래갖고 나라 국토를 갖다 개발하는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장정 선생님 구속이 되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장전 선생님이 언론으로 하면서 박정희라는 군사부대도 지역들과 또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분은 계속 투쟁만 했어요. 그렇게. 그 당시엔 친일을 뭐 어떻게 한다 이런 생각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 당시는 군사, 독재, 또 잘못된 자본주의, 또 이 군정에 속해 있던 소위 말하는 친일했던 사람들과 관계했던 모든 정치권의 부정과 부패, 이들이 나라를 갖다가 흔들어 놓고 잘못 가게 만드는 것에 싸움을 했죠. 그것이 표면적으로는 군사 독재하고 싸움을 하게 된 거고, 그리고 또 그분이 그러다가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을 한번 하시죠. 옥중에서 출마해서 박정희 때 아마 최다표 득표를 하고 나오게 되죠. 그때 국회의원 생활을 하실 때 장전 선생님이 군인들하고 친하게 됩니다. 국방분과위원을 맡으면서 군정방부대에 가서 시찰하고 국정감사하면서 군인들의 복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원래 OSS 훈련받고 광복군 했다 보니까 군인을 잘 알죠. 재미난 얘기는 거기서 한 거지. 장전 선생님이 국정감사를 하다가, 그 당시 물론 우리나라가 경찰상도 안 좋았습니다만 군대 비리가 너무 많아갖고 군인 애들이 음식을 제대로 못 먹으니까 아이들한테 달걀을 하나씩 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 그 전 군한테 계란 하나씩 주면 그게 돈이 얼마인데. 그때 장전호 선생님이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면, 대한민국 한국의 육군의 군인들 장교들이 하복, 동복 이런 게 몇 벌씩 있는데 그 중에 한 벌만 줄여라. 그 한 벌 줄이면 애들한테 달걀이 하나씩 돌아올 것 같다. 정 선생은 계속 오로지 생각하는 게 국가, 국민, 그 정도 나온 민족. 그리고 훗날 장 선생님이 유신을 반대하다가 부자 독재와 도저히 영구집권할 분은 유신이라는 최악법 거기에 싸움하시다가 결국 돌아가시죠. 그게 그분의 생입니다. 그 생 속에 저 같은 가족이 있는데 가족은 이름도 없어요. 한 예를 들자면 1975년도 장 선생님이 돌아가셨는데 1975년도 8월 17일 날 돌아가셨는데 제가 1975년도 5월 9일인가 결혼합니다. 그 3개월 만에 돌아가시죠. 그 결혼식장에 재미난 일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초대하지도 않고 그냥 종로에 있는 태화관 교회에서 가족끼리만 모여서 초촐하게 왜 결혼식을 시켰는지 제가 아직까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결혼식이 시작됐어요. 근데 주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주례라는 분이 누군가 하면 우리 이재정 교육감이 말씀하신 문 목사님이셨어요. 그 문 목사님께서 나타나시지 않으셨어요. 1시간이 지나도 안 나타나. 그래서 답답하게 있는 바람에 조용하게 결혼식을 하려는데 소리 소문 없이 입소문 났고 중앙정보부, 치안본부, 시경부, 같은 종로경찰서, 정보과 그 다음에 뭐 정치인들 또 그 당시 그 동아일보에서 쫓겨난 기자들 그들이 다 모여들었어요. 그 결혼식장이 바글바글하게 됐다. 그런데도 주례가 안 나타나니까 할 수 없이 거기에 하례교로 오신 함석헌 선생님 보고 좀 주례 좀 서달라고 대신. 그래서 함석헌 선생님이 할 수 없이 올라가서 주례를 쓰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많이 모였고 1시간을 기다렸고
주례를 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올라오셔서 주례를 쓰신 게 아니라 시국강연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 결혼식이 시국강연장이 됐습니다. 그럼 뭐 저희는 기대도 안 했습니다. 그랬고 시국강연장에서 저는 벌을 섰죠. 그리고 끝났는데 사람들이 저분들 축의금 같은 것도 많이 냈던가 봐요. 저는 예상치 못했는데 그 축의금 나온 거서 저 가지고는 신혼여행이라도 갈 수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결혼식 끝나고 보니까 축의금이 다 없어졌어요. 그 축의금이 다 어디 갔느냐? 장 선생님이 축의금을 싹 다 걷어가지고 그 당시 소위 말하면 언론 자유투쟁, 언론 민주 자유투쟁을 하던 동아일보 쫓겨난 기자들이 길거리에 다니면서 참 힘들어하니까 거기 왔던 사람 그걸 다 줘버렸어요. 그 동아투의 기자들한테 다 줘버렸어요, 정말. 그래서 저는 신혼여행도 못 갔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장준하 선생이라는 분은 가족, 물론 중요하겠지만 속으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족이라는 것은 이미 제쳐놓고 오로지 그분한테는 국가와 민족 그거밖에 없었던 분이에요. 14살 때 대한민국 지도를 옆에 끼고 나는 대한민국과 결혼했다. 저는 자식으로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저분은 어떤 분일까? 제가 파주에 와서 묘소를 옮기고 나서 자기 조상, 제 선친의 묘를 3번을 열었습니다. 이장하실 때 머리에 난 상처가 타살이라는 걸 알고 그걸 법적으로, 과학적으로 더 밝혀내기 위해서 또 무덤을 열고 또 의사들한테 맡겨갖고선 검시를 하고 우리 유학이 대한민국의 기본인데 자식이 지 조상 묘를 갖다가 3번씩이나 열었으니 얼마나 불효겠습니까? 그때 제 나이가 57입니다. 열고 나서 제가 다시 모시고 파주에 있는 산소 옆에서 아마 근세기에 그런 일이 별로 없을 텐데 제가 심효사를 시작했습니다. 심효서를 하면서 추운 겨울에 천막을 하나 쳐놓고 아침마다 밥을 해서 갖다 모셔다 드리고 그 다음에 옆에 앉아서 대화를 많이 나눴죠. 그때 제가 장준하 선생님을 알게 됐습니다. 저분이 어떤 분이라는 걸, 그리고 나에게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 제가 화도 났었고 또 욕도 하고 내가 태어나서 내가 이 나라에 못 살고 저분 때문에 내가 왜 쫓겨나고 도망갔을까. 장준하 선생님이 1975년도에 돌아가시고 76년도 4월 19일 오늘입니다. 제가 1년 만에 테러를 당하게 되죠. 보안사라는 군인 수사기관에게 테러를 당해서 제 턱뼈가 8조각이 부서집니다. 그 병원 생활을 6개월 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죽이겠구나 해서 제가 외국으로 도망갑니다. 그 이후에 나면 제가 모셔다 놓고선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되나. 심효사를 하면서 그 대답을 제가 이제 들었어요. 저분은 나를 낳아놓고 자신이 다 못한 이 민족과 국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 다 못한 걸 자식의 몸을 빌려서 하려고 그러시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제 어깨가 그렇게 무겁지 않으시더라고요. 결론적으로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장 선생님에 대해서 좀 얘기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얘기하는데 자식으로서 본 장준하는 그렇습니다. 그분은 몸 전체가 자유원, 민족공,
민주원 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이 시대에 정말 다시 부활해갖고 우리 민족이 지금 잘못된 거, 우리나라가 잘못된 거, 또 특히 남북 문제 이런 데 대해서 제 몸을 빌려서 좀 그렇게 해보시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옆에 있는 좋으신 분들이 도와주셨고 아마 제가 어느 정도는 그 판을 좀 깔아놓을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이 있습니다. 앞으로 고향, 또 파주, 일산 이 일대에서 경주의 서북부 여기서 중심이 돼갖고 남북 문제, 통일 문제에 어떤 큰 역할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저도 그 밑거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장자 선생님이 원하던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민주원, 민족원, 자유원 그분의 꿈을 갖다가 이루어드리는 것이 결국 우리가 사는 길이다. 그래서 여기서 통일학교도 만들고 하려고 하는 것이 남북의 문제는 정치도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조금씩 도움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해결점이 아니죠. 결국은 저쪽 윗동네 민족하고 우리 민족하고 서로가 소통이 돼야 된다. 서로가 소통이 되고 이해가 됐을 때만이 통일 문제를 얘기할 수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우리 남쪽에서도 진정한 통일 일꾼을 만들기 위해서 통일학교를 만들어야겠다. 그것이 제 생각이 아니라 장정환 선생님 생각이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그 아들로서 열심히 고향 분들하고도 같이 협조해갖고 일을 해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환 선생님에 대한 소개를 해달라고 해서 여기까지 하고 오늘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다음번에는 제가 또 오라가 넘어와갖고 시국에 대해서 좀 극렬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